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꽃다발과 사과, 끓인 라면과 급식까지 자판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요즘에는 덴탈 마스크를 뽑는 기계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꽝도 없고 또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반영한 모습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7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유고 후 첫 임시회에서 서정협 권한대행이 대신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반기 구의회 의장 음주 의혹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남구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두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주민 반대에 부딪힌 송파 시립 실버케어센터의 10월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전반기 의장의 음주 의혹 교통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강남구 의회가 이번엔 의장단 선출 파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수싸움, 여기에 투표용지가 유효냐 무효냐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회기 중 이틀 동안 상임위원장까지 뽑기로 한 첫 일정입니다. 이관수 전 의장이 음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결석하면서 전체 23명 가운데 22명이 참여한 의장 선거.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되는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명 중 이재진 의원 11표, 한용대 의원 10표, 이재민 의원 1표, 1표로 강남구의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 역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최다 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노출 의혹과 촬영 등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회가 거듭됐습니다. 지금은 위반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다시 진행된 결선 투표. 이번엔 테두리에 걸린 2장의 투표용지의 기표가 유효냐 무효냐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선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았지만 4명의 간표위원 가운데 민주당 추천위원 2명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확대된 겁니다. 논쟁 끝에 몇몇 위원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갔지만 의장단 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고 이외에 몇 가지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입장에 따라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사견이지만 이것은 유효에 가깝다라는 답을 듣고 오셨습니다. 다스가든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고 결론이 안 나면 재투표하기로 하셨죠. 결국 논쟁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선거 당일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재투표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채 통합당 의원들만 참여해 신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장 선거가 부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당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제10대 서울시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김인호 의장은 입법과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첫 임시회라는 의미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서울시장 유고 이후 첫 임시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회기 때마다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집행부 좌석 맨 앞에 자리했던 고 박원순 시장. 10대 후반기 첫 회기를 알리는 임시회에는 서정협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서울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 직원 모두도 혼연일체가 되어 공백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임시회, 의원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민주주의가 꽃피는 서울을 만드는 꿈을 남은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시민 박원순 편히 잠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아픔에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첫 회의를 진행한 신임 김인호 의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서울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의회를 강조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민생을 받쳐주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자치 법률로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입법 기관입니다. 무너진 민생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텔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한편 서울 2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어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유지하며 서울시와 소통 협력하는 등 5개 협의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 서울시 12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송파 시립 실버케어센터를 두고 최근 또다시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10월 착공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송파구에 추진 중인 시립 실버케어센터 어떤 시설입니까? 네, 실버케어센터는 치매 전담시설을 포함한 요양시설입니다. 일반 요양시설과 같지만 입소자 중에 치매를 앓는 노인들을 별도로 보살피는 공간이 마련되는 곳인데요. 네. 송파 시립 실버케어센터의 경우 전체 입소 정원 88명 가운데 20명 내외가 치매 전담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1월 추진된 서울시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립 실버케어센터를 마포와 서대문, 강동 등 2022년까지 5곳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사업 초기부터 이 시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재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동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죠. 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인근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되기 전부터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대해 왔는데요. 사업 초창기 당시 조합원들은 주민 의견 청취나 간담회 같은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혹시 모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지가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는 8차로 대로변에 있는 만큼 요양의 목적과는 상반된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10월에 착공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민들이 비대위도 꾸리기로 했는데 실제로 10월에 착공되는 겁니까? 네, 실버케어센터 건립은 지난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건립 백지화와 이전 공약을 내놓을 만큼 지역에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온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가 최근 이 10월에 착공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설계 중인 단계로 착공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엇보다 주민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주민 요구 사항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입소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보도국 연결해 오늘 코로나19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방역당국의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 시점을 내년 연말로 제시했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대안인 백신 개발이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도 내년 말까지
백신 개발과 더불어 대량 생산 시작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혈장 치료제는 이르면 9월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에선 임상 1차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이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미 보건당국은 올 여름이 끝날 무렵 백신 생산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이든 국내든 이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돼 전 세계가 코로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4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9명 늘어 모두 13,55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일이 있었죠. 앞으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고 최희석 경비원. 사회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불러왔던 이 사연은 지금도 어딘가의 경비원들에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아빠뻘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화도 많이 나고 슬프고 좀 그랬어요. 이처럼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북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갑질을 뿌리 뽑자는 선언문을 제창했습니다. 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이나 폭행 또는 막말을 하지 않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이나 폭행 또는 막말을 하지 않는다. 과거 경비원 고용 보장을 담은 동행 계약서에 이은 또 다른 캠페인을 진행한 겁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죠.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 자정의식을 가지자. 지자체 주도가 아닌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갑질 예방 선언. 관에서도 그 뜻에 동참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비원 아저씨와 같이 상생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좀 재미있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경비원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우리 지역 아파트를 아름다운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자.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경비실과 엘리베이터 등의 선언문을 부착해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방지와 처우 개선을 담은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광진구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우선 신청하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올해 광진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4억 원, 지난해에 비해 1억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CCTV 유지와 교체, 쓰레기 집합시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대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요구 신청은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시고요. 지원금 정상보고는 12월 말까지 꼭 정상처리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은 텃밭 가꾸기와 녹색 장터, 북카페 등으로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단지별 최대 500만 원입니다. 또 아파트 내 입주자 대표 선출이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설문 등에 대해 업체에 의뢰해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경우 투표율에 따라 절반에서 전액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게 온라인 투표라는 게 뭔가요?
그 업체 돈을 입금하셔서 그 앱으로라든지 컴퓨터로라도 하시면 저희가 그 투표일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금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지원은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신청서를 주택과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이날 구청 설명회와는 별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 및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여성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만일에 있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9개 대학에 밀집해 있는 서대문구는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거침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5가지를 무료로 지원하고 나선 것. 20대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전체 여성 인구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폭력이나 주거 침입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안심홈 5종 세트는 현관문 보조키와 방범창 등 안전시설물과 함께 외부에서 문을 열면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센서와 위기 상황에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대학가 인근인 신촌동과 연희동, 그리고 남가주와 이동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 5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이달 말까지 구청에 신청하면 주거 형태와 안전 취약도를 고려해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개방된 관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시설물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개방 화장실 위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까지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안심보안관이 나가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룸 밀집 지역에 방범용 CCTV와 LED 보안 등을 설치해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 청년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총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포구에 서울 청년센터가 들어섭니다. 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에 서울 청년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청년센터는 서울시가 권역별로 만든 청년 지원 공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종합 상담을 비롯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난 1월 마포구가 서울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최근 사업이 확정돼 12억 5천여만 원을 내려받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취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공간 제공도 해주고 있고요. 기호에 맞는 취미를 선정해서 취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기반 마련을 해주는 청년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합정역 신한류 플러스 부지입니다. 전체 270여 제곱미터 규모, 내부는 회의실과 청년 라운지, 세미나실과 상담실, 공유 주방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구는 조만간 청년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청년 종합상담과 정책 서비스는 물론 마포만의 지역 청년 특화 사업도 청년센터 안에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청년 정책 기반 구축이 국대화될 것 같고 전체적인
욕구가 이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공간으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의 경우 마포구 이외 지역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센터 마포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오는 12월 정식 개관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성북구가 3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와 코엑스 사거리 600m 구간을 지하화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토목공사 4개 공구에 대해 지난 13일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하에 폭 63m, 깊이 53m 규모로 지하 4층에서 7층은 철도교통 환승 공간이, 지하 2, 3층은 공공상업 공간이 조성됩니다. 2호선 삼성역은 규모 확장 후 복합환승센터와 연결하고 9호선 봉은사역은 위례신사선 및 공공상업 공간과 연계됩니다. 또한 지상에는 18,000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공간이 들어섭니다. 공사 기간은 약 7년 2개월이 소요되며 2027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비가 그친 서울은 오늘부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꼭 2년 전 이맘때쯤 더위가 극성을 부릴 무렵 고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시작했죠.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구상하던 그때 정책의 공과는 차치하더라도 달라졌을 서울의 모습이 궁금하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